영화 빅쇼트로 유명한 억만장자 투자자 마이클 버리의 공매도 관련 소식이 시장 속보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 마이클 버리는 주식시장에서 약 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레버리지 숏 포지션을 개설해 주식시장의 하락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이클 버리 포트폴리오의 93%를 풋옵션에 걸었다는 건데요. 풋옵션은 지수가 하락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시장의 하락에 베팅을 했다는 뜻입니다. 즉 마이클 버리는 시장의 약세장에 거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이클 버리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큰 베팅을 한 것은 그 유명한 2008년 경기 침체 예측이었습니다. 마이클 버리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마이클 버리는 미국의 2008년 주택 폭락과 모기지 채권 시장 붕괴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이 예측으로 마이클 버리는 약 1억 달러 이상의 개인 수익을 올렸고 헤지펀드 투자자들에게는 약 7억 달러의 수익을 안겼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대표적인 약세론자로 연초부터 자산 버블이 꺼지거나 대형 시장 충격이 닥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이클 버리는 16억 달러, 약 2조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시장을 공매도했는데요. 구체적으로 S&P 500에 대해 약 8억 9천만 달러 상당, 하나로 약 1조 1514억 원, 그리고 나스닥에 대해 7억 4천만 달러 상당, 하나로 약 9,894억 원의 풋옵션을 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 현재 그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약 93%를 차지합니다. 2008년 주택위기뿐 아니라 그 후에도 여러 번 마이클 버리의 콜이 적중해 왔는데요. 예를 들어 2021년 강세장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마이클 버리는 이렇게 트윗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저에게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모든 것에서 2배의 규모로 역대 최고의 투기 거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마이클 버리도 늘 맞는 예측만 할 수는 없겠죠. 그중 하나로 마이클 버리는 다음과 같이 트윗했습니다. 2002년 초 투자자들은 왜 월드컵을 사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인터넷 거품이 꺼진 후 사람들은 왜 월드컵을 사지 않느냐고 물었는데요. 실제로 인터넷 거품 시장이 계속 하락할 텐데 왜 인터넷 주식을 사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죠. 따라서 마이클은 시장이 아직 더 하락세로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는 시장이 2003년에서야 랠리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클 버리는 내가 매도하라고 말한 것은 틀렸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매도는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포트폴리오 93%를 거는 대담한 액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데요. 지난 2008년 경기 침체에서 벌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으로 시장을 공매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면 항상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난제 중 하나라고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하지만 마이클 버리는 2007년에서 8년 몇 달 동안 누구보다 성공적인 직감을 가지고 주택시장이 곧 붕괴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지만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과연 이 마이클 버리의 공매도에 대한 타임라인이 무엇인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규제당국에 제출하는 서류에 옵션 행사, 매수 가격 및 만기일을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 마이클 버리의 최근 옵션 배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 옵션이 언제 만료되는지 지금 당장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전적으로 보유된 것인지 아니면 공매도 되었을 수도 있는 다른 계약과 관련된 더 큰 거래의 일부였는지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펀드인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도 아직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진 않았지만 외신 보도에 따르면 그들의 포지션이 가장 최근 분기 말 보유 지분을 보여주는 13FS로 알려진 분기별 파일에 보고되었고 다만 현재 포지션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버리뿐 아니라 미국 정치인들도 시장 동향에 따라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금융거래 데이터에 따르면 몇몇 정치인들이 약세장으로 돌아서고 있고 일종의 시장 심리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45일 이내에 공개적으로 신고하고 공개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며칠 전 기준으로 정치인들은 지난 90일 동안 총 1,250만 달러의 매수 거래가 약세로 돌아선 반면 2,300만 달러가 넘는 매도 거래가
거래가 이루어져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명의 정치인은 시장을 주시해야 할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공매도하기까지 했죠. 특히 미국의 유명 정치인 중 한 명인 낸시 펠로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보다 더 나은 수익을 내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의 투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생각되는데요. 펠로시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 변동은 피할 수 없지만 암호화폐의 변화하는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은 점점 더 많은 주요 기업들이 그 잠재력을 수용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테크놀로지에 힘입은 암호화폐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소식이 들리고 있죠. 이를 금 ETF 출시 이후 금 가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2004년 최초의 금 ETF가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상장되었었고 투자자들의 엄청난 진입과 함께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계속된 발전 속에서 금융 규제와 투명성이라는 더 넓은 맥락을 간과할 수도 없는데요. 결국 SEC는 또 ARK Invest의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연기했습니다. SEC의 전 의장 제이 클레이튼조차도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될지 안 될지가 아니라 과연 언제 될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은 변함없는 요인으로 남아있지만 암호화폐 영역에서 나타난 기본 기술과 그간 일어난 각종 프로드, 사기 사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분산 원장 기술은 글로벌 거래를 위한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효율성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마이클 버리의 최근 행보는 그의 약세장 전망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정치인들의 행보에서 볼 수 있는 시장의 약세장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진화하는 금융 및 기술 환경이 곧 중대한 시장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가운데 마이클 버리의 결정이 미칠 잠재적 영향이 어떻게 발현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여러분들의 의견 자유롭게 코멘트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다시 만날 때까지 아디오스!